네, 한지원 캐스터와 함께 시장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IRA법이 통과되면서 폐배터리 시장이 산업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 역시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갈수록 높아지는 규제,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판 IRA라고 하죠. CRMA. 이 법안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리사이클링 사업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IRA법에 대응해 유럽에서 핵심 원자재법을 내놨는데요. 이르면 2월에서 3월 중 구체적인 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CRMA 내용의 핵심은 미국의 IRA와 유사합니다. 유럽 영내에서 생산된 리튬이나 히토류 등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이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정책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역외에서 수입하되 수입국을 다변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과 이 두 번째로 리사이클링을 통해 일정 부분 자체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산업 및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의 경우 2030년부터 코발트, 납, 니켈 물질의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일정 비율이 의무화되고 2035년부터는 해당 비율이 증가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 원료 의무 사용 비율이 2030년부터 코발트가 12%, 납이 85%, 리튬이 4%, 니켈이 4%가량 적용이 되지만 이후에는 코발트가 20%, 납이 85%, 리튬 10%, 니켈이 12% 등으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의 경우 관련된 분야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될 텐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 추출한 원자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네, 유럽판 IRA법 때문에 폐배터리 섹터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높은데요. 그래서 많이 올랐죠? 어땠습니까? 네, 미국의 IRA법에 대응해 유럽에서 핵심 원자재법을 내놨는데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에 지난 한 주간 상승률이 꽤 강했습니다. 이 관련주들 안에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많이 쏠린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국내에서 유일하게 5대 소재를 추출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업체로 꼽히면서 이 성일 하이텍의 주가 강했습니다. 13.2%가량 상승을 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IS 동서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3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 호주 기업과 미국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점토에서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마찬가지로 강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1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41.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기차 수가 급증하면서 2030년 되면 1억 4,500만 대가 도로를 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배터리 처리, 후공정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660만 대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에 대한 처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가 오는 2030년에는 411만 대를 기록을 하고 2040년에는 4,227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폐배터리 용량 기준으로는 2030년 338기가와트, 2040년에는 3,339기가와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만큼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초기 용량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이런 성능 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보급이 최근 몇 년 전부터 급속도로 확대된 것을 고려했을 때 2030년 무렵부터 폐배터리가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올해 7천억 원대에서 2025년에는 3조 원대, 그리고 이후 2030년에는 12조 원, 그리고 2040년도에는 87조 원, 2050년도에는 600조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터리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미래 먹거리인 셈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미래 먹거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국내 배터리 업계 빅3가 있죠. 관련해서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기업들은 최근 폐배터리 시장에 대비를 해왔습니다. 경제성에 선제적으로 주목한 결과인데요. 관련 기술 개발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은 폐배터리를 재사용해 만든 전기차용 충전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천안 및 울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에서 자원을 추출하는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서 스크랩이란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또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을 통해 수산화 리튬 추출 기술 등을 자체 개발했는데요. 이 중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비슷한 듯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충전, ESS 등 배터리 재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죠. 실제로 현대차와의 협업을 통해 10만 킬로미터 이상 운행한 전기 택시를 확보한 뒤 오창 공장에서 전기차 충전 ESS로 재제조한 뒤 이 순수 전기차에 재사용하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폐배터리 재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죠.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20년 세계 최초로 폐배터리 기반의 수산화 리튬 추출 기술을 개발했고 또 54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산성 검증 기반 생산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오는 2025년부터는 미국과 중국, 유럽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단 K배터리 3사의 현황은 이러하고 이 3사를 제외한 국내 기업들 중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이렇게 또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SK이노베이션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성일하이텍이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난해 상장 이후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세비캠 역시 김천에 공장을 증축한다든지 최근 폐패널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는 등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가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정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